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또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땐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의 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거죠. 지금도 비싸게 내놓은 매물, 기존의 아파트 매물들이 시중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지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지금도 집은 역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른다, 올랐다, 반등했다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정해진 미래, 예고된 재앙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공급 절벽.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절벽입니다. 두 번째, 정해진 미래, 인구 감소를 얘기합니다. 공급 절벽과 인구 감소 이 두 가지는 정해졌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예고된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고된 재앙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미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고된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금리, 고분양가로 인해서 외면받아 생기는 공급 절벽, 그것이 결국 다시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 것이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집값의 장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최근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제 전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제가 아주 신뢰하는 보고서이기도 한데 오늘 한번 이 내용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작년 23년 한 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이 20만 9천 가구입니다.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고요. 인허가 물량은 38만 9천 가구인데 연평균 대비 역시 74%에서 멈췄습니다. 준공은 31만 6천 가구로 나와 있는데 역시 한 7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고 서울은 상황이 좀 더 나쁩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착공은 2만 1천 가구로 연평균 32.7%에 그쳤습니다. 인허가 물량은 2만 6천 가구니까 한 37.5%, 그리고 준공은 2만 7천 가구니까 42%로 여기서 멈춘 겁니다. 자,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50% 이하에서 끝났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은 지방은 99.3%를 기록했고 서울은 32%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2, 3년 후에 서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새 아파트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겠는데요. 자, 새 아파트의 공급이 적어진다고 집값이 오른다. 이 논리가 앞으로도 적용이 될까요? 2020년, 21년, 22년 집값이 급등할 때도 어떻습니까? 공급은 넘쳐났었습니다. 왜냐? 값이 급등하니까 너도 나도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했는데 그래도 막 다 사주니까 또 역시 공급을 더 늘렸죠.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넘쳐나는 거죠. 자,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13년, 14년 공급이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공급도 줄고 가격도 내렸습니다. 이렇듯이 아파트 가격은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가격, 집 가격은요, 공급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수요가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그냥 공급이 아니라 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의 정보, 뉴스 이것만 뿌려지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이 좀 심한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어 놓으면 수요가 생긴다. 이거 틀린 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많은 지역을 보면 공급 과잉이라고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이런 식의 공급은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얼어붙게 만들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뭡니까? 빚만 잔뜩 지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이 있는 곳에 미분양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2, 3년 뒤에 공급 절벽은 어쩌면 기정사실이지만 공급 절벽이 오히려 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막 때려지어서 분양받으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빚만 잔뜩 지게 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은 누가 사줍니까? 기존 주택을 팔아야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절벽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 측면의 시각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물론 항상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공급되는 물량이 부족해서 돈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라고 해야 이게 공급 부족이다 라고 할 텐데, 지금은 그걸 다 받아줄 만한 돈이 시중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집값 안정이라는 것은요, 고분양가로 많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가격 할인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는 청약률이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인근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아파트의 가격 할인이 필요하다라는 제 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의 정해진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공급 절벽 그리고 인구 감소. 한국의 초저출산, 초고령화 부동산 시장이란 보고서를 보면 인구 감소로 해서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한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여기저기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왜 앞으로 15년 뒤인 2040년부터 장기 하락 국면을 예측하고 있을까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즉 더 크게 보자면 인구입니다. 인구 대비 가구 수 때문에 2040년 이후로는 주택가격이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하는 것인데,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도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2039년까지는 가구 수가 늘어나겠지만 2039년 이후 그 정점을 딱 찍고 나면 계속 가구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은 장기적으로 하락한다가 아니라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거 누가 뭐 사줘야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한 가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점 시기와 가구 정점 시기, 최고점 시기를 지역별로 보자면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 정점 시기가 2036년, 가구 정점 시기가 2041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지만 지방은 이미 인구 정점 시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지방의 인구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분명하게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인구와 가구 감소를 이미 경험한 나라의 집값이 생각지도 않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집값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거다 이겁니다. 결국 지방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집값 장기 하락 시기도 지방이 먼저고요, 서울은 제일 늦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은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집값이 오를 리는 없다. 더 이상 미친 부동산 상승은 나타나기 어렵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무데나 지으면 분양이 된다는 식, 또 아무데나 하락하는 가격에 집을 사놓으면 다시 오른다는 생각,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보려는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셔야 합니다.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양극화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정말 좀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또는 자산을 더 늘리고 싶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됩니다. 공급절벽이란 단어는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주택보급률 100%를 넘은 지금도, 주택보급률 150%가 되는 그날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나올 겁니다. 모든 것은 공급자 측면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적절한 가격에 새 집이 없을 뿐, 이미 아파트 매물은 시중에 널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은 많고 소득은 따라주지 않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누가 삽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살 수밖에 없는데, 한 채 더 사면 세금에 맞아 죽고 또 더 산다 하더라도 적폐 취급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 절벽이 아니라 공급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빈집이 늘어나고 부동산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야 사람들이 돈을 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소상공인 여러분도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중에 구독자가 아직 아니시라면 여기 버튼 이렇게 되도록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매일 표영호 TV를 구독 버튼을 눌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독자였다가 구독자 아니었다가 구독자였다가 구독자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구독 설정하신 분들은 한 번만 구독 설정 누르시면 되고 좋아요는 매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